이 쿠퍼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자존감 수준을 엄마하고 아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로 좀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에 마련했지만 요 세 사람이 이 요소를 정적인 상관관계 요소를 상당히 잘 활용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긍정은 긍정으로 부정은 부정으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 이번에서는 우리가 소비자인 우리가 이 물건을 구매하도록 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을 때 새로 나온 상품과 그리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품의 이 광고법, 마케팅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은 한번 써보게 해주면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를 해서 입소문을 좀 많이 퍼뜨리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입소문 퍼뜨리다 파트는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를 좀 해놨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거에는 새로운 사용법을 제공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글의 빈칸 추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3번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를 받거나 아니 너무 엄격하게 일을 하는 방식의 통제를 받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었고 도전적인 뭔가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모가 강요하는 부모와 강요하지 않는 부모의 그런 차이도 좀 보았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통제하에 있는 부모를 갖고 있는 아기들이 쉽게 포기하더라. 그래서 이 새로운 장난감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4번은 그래도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상호 간의 공급을 재창조하려면 우리가 필요와 욕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경계선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라고 하는 건 필수품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욕구는 그 이외에 필수품 이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 사이의 경계를 잘 파악해야지 상호 간의 공급을 재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지구에 사는 인간 사람들이 지구를 영구적으로 살 장소로 만들려면 그것은 요구했다. 슈드 생략이었죠? 우리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잘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포인트였어요. 불필요한 재화를 대량으로 주변에 모으는 사람들은 영속성 있는 지속 가능한과 같통이란 단어 영속성 있는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왜? 불필요한 재화를 대량으로 왜 모았죠? 이 사람이? 이게 잘못이 아니라 요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요거. 다른 사람들이 음식과 거처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걸 모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상호 공급을 재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요게 포인트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타인을 억압하는 사회예요. 한 사회가 타인을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건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블로트 원셀프인데 얘가 이수로 봐서 이셀프인 거예요. 제기대명사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건 부자들이 되겠죠. 불필요한 걸 모으는 사람들을 자신의 배를 불린다고 한 거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사회는 외국에 해를 끼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상호 간의 공급을 재창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해를 끼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 국내에서는 착취의 모습으로 이셀프는 얘인 거죠. 그 윤리가 드러나게 된다. 윤리는 타인을 착취함으로써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 거.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너뛰고 이제 많은 선의, 많은 노력, 많은 자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 속에서? 분노. 뭔가를 뺏겼던 사람들의 분노.
뭔가를 뺏겼던 사람들의 반란, 그것을 억압한 것 속에서 이 선의는 뭔가 부자들, 불필요한 걸 빼앗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걸 해소하려고 했던 노력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누군가가 이루었던 부가 이거예요. 누가 배고플 때 타인을 희생함으로써였다면, 자신들이 이뤘던 부가 타인을 희생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사라져 버린다고요. 자, 근데 이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요 내용이 또 있어요. 한 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늘리면서 뭐래? 왜 갑자기 지역 자원이야? 상호 공급이 안 일어나. 그래서 자신들이 있었던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속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증가를 시켜 사회가 효과적으로 사용해. 그럼 어떻게 돼? 약간 상황이 개선되겠지. 아까 그 상황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맞지? 자, 여기 다시 해석해 볼게. 창의력과 노력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만 언제? 그 사회가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늘림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던 창의력, 노력이 상황을 개선시키겠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일어났던 재산이 타인을 희생시킨 거라면,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개선됐지만 누군가가 희생됐다면 이 속에 창의력과 노력 속에 들어갔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해된 거지?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글이었던 거지. 이 내용이 상호 공급을 재창조할 때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됐던 거예요. 5번은 비교적 쉬웠는데요. 이 사람이 1964년에 2025년을 아주 예견을 잘했던 거죠. 왜? 메시지 속에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영향이 넘어서 고유한 특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글이었던 거죠. 기억나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만 볼게요. 기술 자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여기가 또 포인트였었죠. 자, 이것은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너무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기술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발전된 기술의 사용 행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시는 도시 자체를 재창조한다. 계속해서 재창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고, 기술 자체가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남게 되었어요. 어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에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위대한 도시의 역사랑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바로 교역과 창의성과 변혁의 장이 바로 어디의 중심일 것이다? 도시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슬 도시라고도 했지만 우리가 무슨 미래를 건설하든지 이게 도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시드라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려웠었던 파트는 여기였었는데요. 왜 어려웠었냐면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코로나19의 형태로 우리에게 등장을 했어요. 1920년대에. 코로나19 속의 19의 모습이 우리가 도시가 변화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요. 도시가 어떻게 변했었냐면 선행사를 코비드19의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원동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쪽을 받은 건 확실해요. 얘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모습은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목적격보.
소매점이 텅 비는 걸 보게 됐고, 얘가 또 목적어. 회사들이 노동자들 집으로 다 보내서 재택근무를 다 시켰고요. 어떤 사람들이 뭐 하게 됐어요?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과연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안전할까? 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됐지만,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됐지만 코로나19 속에서의 도시들은 대응해 나갔다고요. 변하는 환경 속에서. 거리두기를 해버렸죠. 인간 문화가 매우 가변적이라고요. 무한히 가변적인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고 많이 변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뭐뭐처럼 보인다 하고. 사실은 그러한 가변성은 여기가 포인트죠. 요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신체적인 능력, 인간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서 생성된 한계 속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의해서 생성된 한계 속에서 가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마다,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문화가. 그렇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양하긴 다양하대요, 이쪽으로. 하지만 모든 그러한 다양한 언어들은 고유한 인간의 능력이자 성향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고유한 인간의 능력의 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 무슨 이야기죠? 인간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됐죠? 소리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펼쳐진다? 다양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지만 특유한 소리라고 하는 거. 특유하다라는 것은 뭐죠? 인간마다, 능력마다, 성향마다 달라지는 그 소리, 그 소리요. 아주 특별한 그 소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것은 단지 몇 개에 불가능하다. 몇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소리의 일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배우는 학습마다 언어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 다음에 뭐였었냐면 여기였었어요. 여기. 우리가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 이 말이 뭐냐고요. 특수한 것은 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유한 소리예요. 문화마다 달랐던 그 소리.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만이 갖고 있는 것. 이것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음식이나 이런 것 속에서다라는 거죠. 그 방식은 바로 소년과 이 친구들이 감정이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디에? 애벌레라든가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혐오, 기쁨과 혐오를 느끼는지 아닌지는 1번을 느끼는지 2번을 느끼는지는 공통이 아니라 특수한 거라고요. 어느 때는 이것은 결정된다. 무엇? 그들이 배운 것, 음식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들이 음식을 인식하는 것을 배운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보편성, 특수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혐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이에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더라라는 거죠. 다음, 표준 과학 실험입니다. 특정한 세제가 어떤 방식으로 표백하는지를 알아내고 싶은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통으로 바꾸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있고 바꿔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쭉 읽으면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쭉 있고 여기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바라는 어떠한 실험이라도 알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유발하는지, 표백을. 어떤 요소가 표백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내기를 바라는 어떤 실험이라도 얘가 고안되어져야만 합니다. 만들어져야만 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확실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데디아를. 중요한 요인들은 다른 변수들과 분리돼야 된다고.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요소가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확실히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빈칸이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설, 분리돼야만 한다라는 바로 그 가설은 대니아입니다. 강조금은 염소라고 하는 것이 표백을 일으켰다라는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면 그 실험은 확실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모든 다른 요소는 각계 유지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죠. 이게 있냐 없냐가 결정해 주는 거죠. 세탁세제가 표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게 중요한 요인은 다른 요인과 반드시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에 AI가 미치는 영향이 역설적인데요. 한쪽 면에는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단점이 있습니다. 이 힘은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 능력은요, 두드러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조작과 형태를. 조작의 형태와 에러의 형태를 두드러지게 하니까 얘는 단점이 되는 거죠. AI는 악용하더래요. 이용한다는 악용한다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을 효과적으로 착취합니다. 전통적인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학습 방법, 탐색과 분석 방법을 선전이라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가 시험 문제로 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여기가 완료 분사 구문이니까 끌어내는 거 이전 시제들아. 그래서 현재 완료나 과거로 바꿔줘라라는 거죠. 주어는 AI죠. AI가 AI 자체를 요거예요. 시험 문제는. 맞춰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AI를 사용하는 개인들의 선호도와 본능에 맞춘다는 얘기는 조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I를 배치하게 되면 내재된 편견이 증폭되는 단점이 또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비록 AI 중재자가 인간의 기술적으로 인간의 통제하에 있기는 하지만 편견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시장 경쟁의 역학 구도는 뭐냐면 한 곳에서 AI를 써서 효과를 보면 다른 곳에서도 계속 AI를 쓰게 돼요. 다른 애들도. 다른 업체들도 다 쓰게 되는 그게 역학이죠. 이 역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검색 엔진을 자극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어떤 정보냐면 얘가 빈칸이었나요? 모르겠어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법으로 여기가 컴펠드라고 내면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푼다 그랬죠? 얘가 선행명사니까 여기에 정보가 있었겠죠. 정보는 흥미를 주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가 정보는 흥미를 주는 거죠. 사용자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시해줘요. 이 말은 뭐죠? 실제가 아닌 다른 걸 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가 믿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고 믿는 그 정보는 이 단어가 또 포인트죠.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돼요. 여기가 빈칸이었나 보다. 여기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돼서 보기를 원하는 정보가 우선시 나오게 되어서 우리 현실의 전형적인 모습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정보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AI에 의해서.